안녕하세요. 키워드로 골라드는 직무 콕 강의 학교백의 세출을 맡은 신정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가장 질문이 많았던 출장 여비입니다. 먼저 흩어져 있는 규정과 지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또 엑셀을 활용해서 반복되는 내용을 표준화하고 자동 계산되도록 제작된 서식을 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짧지만 잊을 수 없는 여비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스에서는 규정과 지침 중에 학교에서 필요한 것만 콕콕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흩어져 있는 기준들을 A4 한 장에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엑셀 자동 계산 서식을 가지고 직접 관외 출장 여비를 저와 함께 들여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비 규정과 지침 훑어보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비 규정, 지침, 질의답변 등을 통해 여비 지급 기준을 확보하셔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하반기 기준의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비 지급 기준의 가장 골격이 되는 일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여비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이니까 구속력이 가하다는 것은 짐작하시겠지요. 두 번째로는 여비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포함된 제9장 여비 업무 처리 기준입니다. 여비 규정에서 자세한 산정 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여비 산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있는 교육훈련 여비 지급 기준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각급 학교 여비 내부 규정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 규정은 소속기관의 장은 여타의 사유로 여비를 감액, 부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여비 규정 제28조를 근간으로 한 구체적인 여비 조정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교에 여비 내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례들을 위한 질의답변도 매우 유용합니다. 좀 오래되긴 하였지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 300문 300답의 여비 부분도 일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아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실무에 필요한 내용만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여비 규정입니다. 여비 지급의 일반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을 보시면 공무 여행인 경우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비 지급의 근거로 공무 수행과 여행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무의 목적이 아니거나 또는 근무지 밖으로의 이동 상황이 없다면 여비는 줄 수 없다는 논리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2조에서는 여비의 종류에 대해 말하고 있고 학교에서 다루게 되는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제4조도 눈여겨보실까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경로라 함은 여행거리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돌아가는 경로로 여행 길이를 산정한다거나 출장 명령 시 허락받지 않은 경로를 추가하여 산정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라고 하였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의미도 새겨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하였으니 공무출장 과정에서 사적인 용무를 위한 추가적인 체류는 여비 산정 일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6조도 살펴볼까요?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출발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근무지에서 출발했을 때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 부분은 출장의 출발지와 목적지의 설정에 기준이 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좌표는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비 계산에 한 발 더 다가가 볼까요? 다음은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에 관해 정하고 있는 제8조의 1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 증빙서는 신용카드 전표와 내역서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의 신청은 출장자가 여행을 마친 다음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군요. 누가 한다고요? 네, 출장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산정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즉
보수 업무 처리 지침에 있는 제9장 여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과 감액에 관한 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제16조 숙박비는 사유가 있을 시 상한액의 30% 추가 지급이 가능하고요. 공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일부의 5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출장의 경우지요. 제18조도 중요합니다. 여비 항목별 정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내 출장과 달리 근무진의 출장, 즉 관내 출장은 여행 시간으로 여비를 산정합니다.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이죠. 여기에 공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에 제공된 경우 등은 1만 원을, 즉 정액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라고 하는 정률로서 감액하고 있는 관내 출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2만 원의 반을 감액하나 2만 원에서 1만 원을 감액하나 결과값은 같습니다. 하지만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에 차량에 제공된 경우라면 출장비 1만 원에서 정액인 1만 원을 감액해야 하므로 여비는 제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관내 출장과 혼동하여 50%를 적용해 5천 원을 지급하는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진의 출장이란 같은 시를 일컫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해당이 될 텐데요. 이 같은 시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여행 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는 관내 출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규정 마지막으로 검토해 볼 조항은 앞서도 말씀드린 제28조 여비의 조정입니다. 누가 이 조정을 한다고요? 네, 소속기관의 장이라 했으니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하거나 부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결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각급 기관 내부 규정과 몇 건 승인하시는 나이스 출장 명령서가 되겠습니다. 즉 나이스 출장 명령에 부지급을 승인하셨다면 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관련하여 여비 지급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32조에서는 여비의 지출 품위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현재 나이스의 출장 명령서가 품위를 가름하고 있으므로 명령 시의 부지급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K-에듀파인 역시 이런 맥락으로 나이스의 출장 정보를 연계하여 품위 없이 바로 원인행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부지급 출장 정보는 아예 연계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품위를 생략하다 보니 특정 사업 예산의 여비 항목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경우는 난감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예산을 선택하여 품위해야겠지요? 어떻습니까? 공립학교 회계규칙에서는 품위를 생략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품위를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품위를 기반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나이스 출장 연계에 대해 K-에듀파인이 제공하는 여비 명세서를 직접 작성해서 첨부하셔야 하고 또한 중복 집행 검사와 같은 편의 기능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나이스 연계를 통해 한 번 지급하고 품위를 통해 또 한 번 지급이 되더라도 검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나이스의 여비 연계를 포기하는 것은 행정 효율도 떨어지지만 중복 집행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역시 나이스 출장 명령서를 품위서로 가름한다에 착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출장 신청 시 출장 제목의 머리 부분에 해당 사업 혹은 별도의 예산 항목명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비 지출 담당자는 이 표시에 따라 사업 예산 항목을 해당 여비의 예산으로 설정하여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출장 신청하면 한번 보실까요? 관내 출장과 관내 출장 신청 화면입니다. 바로 이렇게 제목 앞에 특정 사업비를 구분 표시하면 되고요. 관영 촬영 사용 여부, 여비 부지급 여부 등 여비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출장 신청을 안내하신다면 사업부서와 집행부서 모두 업무를 경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인 여비 업무 지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입니다. 표로 잘 정리되어 있지요? 구체적인 기준과 단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소요된 경비를 말하며 증빙서나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로 여행한 경우는 철도나 버스 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유류비 등 자동차 운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가지고 출장을 갔다 하여 무조건 자동차 운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네이버 등에서 조사된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급 기준 보겠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여비 지급 기준입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의 300문 300답 질의답변집에 정리된 여비 항목별 지급 기준입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훈련 여비와 함께 정리된 표가 있다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공무출장과 연수훈련 출장을 모두 하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출력하셔서 책상에 붙여두신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파일은 영상 하단에 링크해서 걸어드리는 관내 출장 정산 신청서 엑셀 파일 중에 한눈 보기 시트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부분 이해가 되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크게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출장은 출장 시간으로 여비가 산정되고 있어 항목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운임, 식비, 통신비 등 모든 실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문 300답을 참고하면 관내 출장이라도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일식에 대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고요. 왕복 2km 미만 근거리 출장 시에는 교통에 소요된 실비 영수증이 없으면 부지급입니다.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용 차량 이용 시 관내 1만 원, 관외 50% 감액이 한눈에 보이니까 비교가 더 잘 되시죠? 그리고 연수 출장 출퇴근이면 기타 일 반액 지급인데 합숙이면 부지급, 합숙이면 여비가 들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동차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도 정리해 두었으니 더 이상 지침을 뒤지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보시는 서식은 관내 출장 여비 산정을 도와드리는 엑셀 자동화 서식입니다. 자동차 운임 지급 사유가 있다면 두 번째 시트에서 그 산정을 도와드리고 세 번째 시트에서는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근거 등을 붙이실 수 있는 여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직접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서식은 관내 출장비 작업 사전에 감액과 부지급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도움 서식입니다. 나이스에서 백업한 자료에 함수를 더해 부지급을 걸러내고 노란색 영역의 검토 항목을 차례차례 따져 감액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식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 후 K-에듀파인 여비 작업을 한다면 착오를 거의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관내 여비 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관내 출장 여비 정산 신청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일을 열어보았는데요. 여비 정산 신청서라는 타이틀로 지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 여비 정산 신청서이고요. 만약에 자동차 운임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엔 두 번째 시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시트 자동차 운임 내역서, 세 번째 시트는 자동차 운임 내역서가 유효한 경우에 관련되는 증빙 용지에 해당되는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규정과 지침을 한 번 더 붙여서 모아놔 드려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예 A4 한 장으로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비 신청서는 보시다시피 작성 요령을 제가 다 적어드렸고요. 네, 메모를 통해서 작성 요령을 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노란색으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콤보 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해당 없음을 자동적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계산, 최대한 자동 계산이 되도록 이러한 설정들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동차 운임 내역서도 신청 사유가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점,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역에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콤보 상자를 달아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자동차 운임을 산정하실 때는 유종을 여기서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연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네, 선택을 통해서 산정하시면 되고요. 여행거리는 네, 아래에 여행거리 캡처된 정보 중에서 네, 44.5 44.5 곱하기 2 해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복거리니까요. 그래서 현지 유가인지, 네,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현지 유가인지, 유가정보, 오피넷에서 확인한 유가정보인지 예, 확인하셔서 네, 그 해당 단가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비의 증빙 서류가 개인카드 증빙인지 기관카드 증빙인지 선택하셔서 네, 기관카드인 경우에는 별도로 예, 카드 지출을 진행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영수증, 주차료 영수증 어디 둘 다 해당되는지 하나만 해당되는지 선택하셔서 금액 합산된 금액을 여기에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둘러보시고요. 네, 증빙용지를 붙이는 여백입니다. 네. 자동차 운임 내역서의 이 헤드 부분과 증빙용지의 헤드 부분은 네, 여비 신청서에서 헤드 한 번만 작성하시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연동되고 있죠. 네. 여러 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령있게 배우는 학교회계 세출 신용카드 편을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규정된 부분은 지키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로 업무 효율을 높인다면 업무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 만드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